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면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곳을 단일 딜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분이 댓글로 요청을 해주셔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용군단 때 제가 단일 사이클을 올렸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됐다고 하셔서 최신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주술사에 관련된 또는 와우에 관련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생각했다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곳을 단일 딜 사이클을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전쟁 본 수업이고요. 제가 여기다가 메모장으로 단일 딜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넣어놨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시뮬레이션 크래프트를 좀 뜯어봐가지고 어떻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지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단일 딜을 하는 거를 영상을 리뷰를 하면서 시범을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단일 딜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통은 제가 자막을 넣는데 그 자막을 넣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메모장으로 좀 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보스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카운트가 이제 올 건데요. 그 전에 바로바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하늘의 경로 버프 본인이 이제 썼는지를 확인하시고 번개 보호막 개인 버프죠. 번개 보호막 방금 써주고 또는 이제 돼지 보호막 있으면 돼지 보호막도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질불 무기 버프 질풍의 무기랑 불꽃 혓바닥 무기 버프를 잊지 말고 이게 전투가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쫄고간도 있고 보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시간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기 버프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바로 공대장한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자기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복귀하셨거나 초보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핑 확인도 이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핑은 영약을 이제 써주시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음식 반드시 먹어줬어야 되고 룬도 미리 발라놨어야 되고요. 물약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이제 스킬 창에다가 물약을 반드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5분이 지났을 때 물약을 한 번 더 빨 수 있으니까 그 요런 이제 절제적 물약 같은 것을 스킬 창에 바로 올려두는 것까지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치유 물약도 여기다가 이렇게 꼭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그 막 또 특성을 갈잖아요. 뭐 광역 특성, 쫄고간 특성 이렇게 하다가 단일 특성으로 바로 바꿨을 때 그 물약 같은 게 여기 위에 안 올려져 있으면은 꼭 까먹고 안 누르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많아가지고 딜이 왜 떨어졌을까 생각해보면은 물약을 안 누른 거예요. 또는 몇 가지 까먹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예전보다는 딜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로그 갱신도 안 되고 어, 순위권 바라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꼭 이걸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준비가 다 됐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단일 딜 사이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카운트 3초 전에 야수 정령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태고파도 1.5초 전에 이 글쿨 기준으로 이게 처음에는 아무런 그 버프가 없기 때문에 글쿨 기준으로 2번 누를 수 있을 시간입니다. 태고파도도 1.5초가 가겠죠. 태고파도는 어차피 날아가는 시간에 도달하면서 이제 카운트가 10초 카운트가 딱 끝나겠죠. 카운트가 예를 들면 공대장이 10초 카운트를 넣었을 때 5, 4, 3, 2, 1 할 때 3회 야수 정령을 켜주고 대신 타겟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야수 정령을 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바로 돌진으로 박아가지고 선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태고 파도가 10.5초 전에 이제 써주면서 얘가 이제 날아가면서 도달하는 시간 1.5초 넘겠나? 1초 정도 하여튼 카운트 끝나기 전에 그리고 꼭 선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안하면 좀 더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1회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10초 카운트를 하면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거의 2초 전에 때려버립니다. 그럼 그것도 딜로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먼저 쳤기 때문에 저는 아무 딜도 못한 상태에서 전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씩 당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약 3에서 근데 공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양보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 스타일을 때려. 하지만 민폐가 아니라 누구보다 정확하게 0초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일찍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공대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또 여기까지가 이제 약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딜을 더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시고 행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최고의 그 고술 버프인 승천을 이제 켜줘야 되겠죠. 승천을 켜주면서 바람의 일격이 이제 나가죠. 폭풍 일격이 이제 바람의 일격으로 바뀌면서 되게 여러 번 쏠 수 있게 됩니다. 그 승천 지속 시간은 이제 15초이기 때문에 15초 동안 바람의 일격을 무지막지하게 이제 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랭의 일격인데 이게 원래 한랭의 일격은 아무런 뭐 승천도 없고 구르는 용암도 없을 때 한랭의 일격을 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 크래프트에서 나온 예시를 보면 한랭의 일격을 좀 빨리 써요. 그래서 좀 저 같으면은 안 쓸 것 같거든요. 안 쓸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소용돌이 중첩, 일중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얻기 위해서 그리고 뒤로 갈수록 버프가 쌓이기 때문에 엄청난 딜을 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일격이나 용암책 측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할래길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소용돌이 일중첩 얻고 나중에 이제 혹시를 모를 대비를 해서 할랭일기가 써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렬도 버프기 때문에 전기장렬을 미리 이제 써줍니다. 이게 이제 버프류가 되죠. 그래서 바람의 일격 쓰다가 할랭일격 쓰고 바람의 일격 쓰고 전기장렬 이렇게까지 왔죠. 여기까지가 5.6초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의 일격, 바람의 일격. 이게 바람의 일격이 랜덤하게 한 번 더 뜨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일격 썼고, 그 다음에 용암 책지 들어오고, 바람의 일격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죠. 여기하고 용암 책지하고 계속 바람의 일격, 용암 책지, 바람의 일격 오고, 폭풍은 이거는 랜덤하게 뜨기 때문에 대신 이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게 있죠. 야수정령은 10초 만에 야수정령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여기서 시작했다가 워낙에 소용돌이가 좀 접이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야수정령 쿨이 1.5분이 아니라 10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수정령이 좋은 거는 이제 화염냉기 자연 공격력이 20%씩 증가하기 때문에 빨리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박역이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번까지는 9번까지는 바람의 일격이 들어갔고요. 승천 진행 중에 승천은 15초가 되고 또 태고 파도도 15초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폭풍 또는 번개 화살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잘 뜯어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영문으로. 그래서 여기 템페스트가 이제 폭풍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다 이제 고술이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게 답니다. 이 6가지, 7가지, 8가지가 다니엘 디스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고술 해보면 가장 어렵다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선순위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여기 제가 해키를 켜놨는데 뭐 야수정령이 막 랜덤하게 뜨고 폭풍도 랜덤하게 뜨고 과격도 랜덤하게 뜨고 용암측도 랜덤하게 뜨고 이게 순간순간 계속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어차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0.5초나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이 0.5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용체 떴다고 해서 바로 용체를 바로 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기계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느긋하게 좀 버프 보고 한 1초 이내에만 반응을 해주셔도 딜을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을 가져가지고 더 하기보다는
좀 느긋하게 내가 막 근데 안 좋은 거는 이제 3, 4초 동안 이거를 용체를 모르고 있다가 용체를 안 쓴다던가 아니면 태고를 막 3, 4초 이상은 딜레이 된다던가 승천을 딜레이 시킨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이런 승천이나 구르는 용암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한 버프니까 이거는 되도록이면 1초 이내에 반응하는 걸 목표로 그러니까 글쿨 이내에 한 번은 글쿨 한 번은 놓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글쿨을 놓치는 거는 매우 안 좋다. 약간 그 정도로만 이제 경험칙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우리가 콤보 상황이랑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섞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걸 좀 정리를 가지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첫 번째 상황으로 번개 화살 강화되는 태고 파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태고 파도 이후에 첫 번째 번개 화살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승천이 없을 때를 상황을 고려해서 번개 화살을 쏘라는 얘기고, 첫 번째 승천이 있는 경우에는 바람의 일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림의 기원 특성이 우리가 이번 시즌에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바람의 일격에 번개 화살이 또는 연쇄 번개가 방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히 이제 태고파도 다음에 번개 화살 쓰는 게 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태고파드에 의한 이제 강화 효과가 승천의 박역을 썼을 때 번개 화살이 자동으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폭풍이 이제 14.5초에 폭풍을 별도로 썼거든요. 이 분명히 바람의 일격 사이에 폭풍이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별도로 발동이 돼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상황 2번입니다. 여기에 연결해서 지금 승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승천은 이제 3분 쿨이기 때문에 자주 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람의 일격이 아주 폭풍의 일격이 강해진다는 거죠. 바람의 일격으로. 그래서 바람의 일격, 뭐 주요 스킬, 바람의 일격 이런 식으로 거의 굴쿨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한 번 때리고 다른 거 때리고 한 번 때리고 다른 거 때리고 여기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가 바람의 일격이 또 즉발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인간의 영역으로 좀 캐치하기 힘든데 어쨌든 바람의 일격을 잘 보고 있다가 뭐 6초에서 7초 사이에 바람의 일격 두 번 들어가고 그다음 용체 한 번 들어가고 바람의 일격 들어가고 야수정령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건너뛰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바람의 일격이 즉발로 뜨면 바람의 일격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니면은 널뛰기, 용체, 바격, 폭풍, 바격 이런 식으로 바격을 두 번에 한 번은 주요 스킬들 정말 뭐 버프라든지 전기장렬이라든지 이런 것들 섞어준다. 용체, 야수정령, 용체, 폭풍 이걸 섞어주면서 기본적으로는 바격, 다른 스킬, 바격, 다른 스킬 이런 식으로 이게 이게 상황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승천이 이제 또 독립적으로 3분마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 3번은 이제 뜨거운 선이 떴을 때 이것도 이제 랜덤이기 때문에 뜨거운 선이 이제 자주 뜨면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용체, 정작, 용체, 폭격, 야정, 용체, 번화, 폭격, 용체 이런 식으로 이제 섞어주는 겁니다. 번개화살, 폭풍 이게 폭풍이 즉발로 떠가지고 이것도 강화된 폭풍 열격일 거예요. 강화된 것만 이렇게 우선순위가 올라오는 거고 여기 야수 정령은 또 버프 때문에 올려주는 거고 보통은 용체, 정작, 용체하고 또 용체가 이번에는 또 즉발로 한번 떠줘가지고 눌러준 거고 그다음에 번화, 용체, 태파 근데 여기는 이제 야수 정령이 또 왔기 때문에 야수 정령을 되게 자주 와요. 여기서 20초에서 거의 12초 만에 야수 정령 온다. 그다음에 용체, 번화, 용체, 한랭 근데 번개 화살이 또 여기 사이에 이제 들어가고요. 용체가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즉발로 한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거의 글쿨이 0.8초예요. 이 사이가 33.4에서 34.2니까 0.8초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워낙에 블러드도 켜진 상태에서 지금 40초까지는 블러드가 켜졌잖아요. 요게 이제 용체가 뜰 확률도 높았기 때문에 지금 구르는 영암이 두 번이 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퀀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용체 다른 스킬, 용체 다른 스킬 이런 식으로 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3분마다 박역일 그런 식으로 널뛰게 해주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구르는 영암 떴을 때 용체를 널뛰게 해준다. 그렇죠? 이 두 개의 널뛰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태고 파도랑 여러 가지 이제 섞는 거죠. 전기장렬이나 이런 거, 한랭일격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승천하고 뜨거운 선이 없을 때, 그 박여하고 용체가 막 오르지 않을 때 한랭의 일격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랭의 일격으로 냉충을 강화해가지고 냉기 충격을 써준다. 이게 이제 필러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술은 필러가 이제 번개화살을 이제 필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승천, 뜨거운 성,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해서 조합을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DPS라는 거는 역시 이제 기대값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는 데미지 퍼 세컨드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버프를 언제 미리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기본 필러, 기본 스킬을 강화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제 초보자분들 헷갈려하는 게, 이거가 뭐 앞에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고 이게 가장 강한 게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용암 채찍, 번개 화살, 폭풍, 이게 이제 기본 스킬에 해당되는 게, 어떻게 하면 앞에 그 빌드업을 해가지고 기본 스킬 이게 강화되게 나갈 건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구르는 용암, 승천, 뜨거운 솜. 이거 상황에 따라서 이 가장 기본 스킬이 이제 강화되는 스킬로 나갈 수 있게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슬 영상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시범 영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1억 딜을 여기 허수아비에서 쳐가지고 어떻게 이제 딜 배분이 되고 어떤 순서로 치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핵캐리가 있으니까 핵캐리를 보고 여러분도 한번 감을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딜사이클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지정령이 자꾸 이제 캐리에 뜨기 때문에 이거 대지정령 미리 켜졌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야수정령을 미리 켜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태고파도, 승천 이 순서대로 이제 돼 있죠. 승천, 바람의 일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블러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켰기 때문에 좀 늦게 킨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화살, 이게 중첩이 소용돌이 10중첩이 빨리 떠가지고 5중첩이 빨리 떠가지고 계속 소모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야수정령 한 번 더 왔죠. 두 번째 거의 10초 안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박역, 다른 스킬, 박역, 다른 스킬, 박역. 전기장렬이 방금 순간적으로 정작하고 뭐 번개화살하고 뭐 용치하고 순간적으로 막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키를 능가하는 자기가 뭐 딜사이클 개발해서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로그 뭐 98점, 99점 찍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 해킬이나 시뮬레이션을 능가할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예측해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것보다 잘할 자신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구르는 용암 이렇게 떴기 때문에 구르는 용암, 용체 건너뛰기. 용체가 방금은 연속으로 한 번 더 떴죠. 용체 폭풍, 용체, 그리고 폭풍을 때렸는데 또 한 번 더 떴어요. 이 경우가 이제 가장 딜을 많이 낼 수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버프기 때문에 태고파도 떴었고, 근데 태고파다가 지금 우선순위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해요. 왜 용체가 아니 폭풍이 떠버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계 내에서도. 그래서 여기 두 개, 세 개 내에 있는 어떤 걸 써도 사실은 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딜 떨어지는 거는 무빙을 하면서 칼을 뗐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략 바닥 피하느라고 이거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머리가 뇌정지가 와가지고 뭐 스킬을 못 썼다거나 그런 건 경우지, 딜 사이클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딜을 오히려 잘 내기 위해서는 공략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리고 탱커의 심리를 파악하고, 탱커가 이동 동선에 대해서 얼마나 그 보스 꼬리를 잘 쫓아갈 수 있느냐, 그게 또 관건이 됩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굴쿨 놓치지 않으면서도 눌러줄 수 있을 정도, 무의식적으로 막 눌러주고 막 딜사이클 돌릴 때 그 다음부터는 공략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로그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나는 이제 허수아비 대충 잘 쳤으니까 레이드 갔어도 이제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이게 그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 말뚝딜 하는 거랑 그 움직이면서 공략 보면서 뭐 차단 박으면서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허수아비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무의식적으로 이 D 사이클을 정말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블러드가 꺼졌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핵계들을 되도록이면 따라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예전엔 소용돌이 추적을 좀 했었는데, 요새는 소용돌이가 너무 빨리 차가지고 원래는 5중첩 이상 번개화살, 뭐 5중첩 이상, 뭐 8중첩 이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10중첩에서 가장 큰 폭풍이나 번개화살 날리는 게 가장 좋지만, 그거를 따로 추적한다는 거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렵다. 그거는 약간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폭풍의 소용돌이가 너무 빨리 차가지고 그거 카운터 할 시간에 다른 거 한 신경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격, 한랭일격, 용암치집, 폭풍, 뱅기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구름용암 뜨기 전에는 한랭의 일격을 해가지고 냉기 충격으로 필러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고요. 용암 채찍이 좀 한 6초인가 하면서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비는 시간에 이것을 써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리는 일단은 일반 공격, 폭풍 일격을 용암 책제로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손이 이게 다른 걸 뭐 여기도 지금 랜덤하게 뜨잖아요, 소용돌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눌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시전 딜로 나가버리면 딜로스가 엄청나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폭격을 눌러주세요. 애매하다 싶을 때는 용체를 누르고, 애매하다 싶을 때는 폭격을 누르고. 이거는 이제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게 두 개가 쿨이 돌고 있을 때 한랭 일격이가 냉충으로 이제 보충을 해준다. 그러면서 이거 그 번개화살이 소용돌이 10중첩이 덜 걸렸을 때 이제 즉발로 나가기 때문에 요걸 이제 놓치지 않고 봐준다. 근데 안 뜰 때는 또 무지하게 안 뜨거든요. 달 뜰 때는 계속 뜨지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고파도가 30초마다 오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을 이제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야수정령이 초반에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렇기 때문에 10초마다 오는 거를 야수정령을 써준다. 그리고 화염충격도 꼭 이제 그 추적을 해주는데, 어지간하면 태고파도 때문에 이게 바뀌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두 대상 이상일 때는 약간, 그리고 쫄이 멀리 있을 때 화염충격을 미리 박아주고 그 다음에 태고파도를 써주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은 용암체 쪽으로 그냥 퍼트려도 되고요. 가까이 있으면은 태고파도 용암체 쪽으로 퍼트려주면 되고, 아니면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모이고 있을 때, 멀리서 모이고 있을 때는 화염충격을 미리 박아주면 좋습니다. 야수정 빨리 오기 때문에 그 다음 용체, 전기장로
용체 지금 구르는 용한 상황이죠. 용체 그 폭격 용체 한랭 일격 끝났기 때문에 번개화살 이게 이제서 이제 순위가 오죠. 지금 보면은 구르는 용화 할 때는 정말 쓸 수 있는 스킬이 한정적이에요. 구르는 용암이 용체를 한 6번 내지 7번 쓸 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4개 정도 스킬밖에 안 되잖아요. 중간 널뛰기 하면서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스킬이. 근데 그 사이에 야수 정렬 한 번 오고 아니면 전기 정렬 한 번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폭격이 또 강화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넣어주다 보면은 뭐 번개화살 쓸 틈도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것도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를 조금 뭐 오버댓에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뜨거운 손 헷갈렸습니다. 구르는 용이 아니라 뜨거운 손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제가 이제 이걸로 1억 딜을 한번 하거든요. 지금까지 6천만 딜을 했어요. 그래서 블러드도 켰고 지금 보면은 50만을 마크하고 있죠. 지금 약간 제가 지금 이거 키느라고 손이 놀았던 것도 있는데 주유소 안쪽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더 강해지는 면모가 보이긴 합니다. 53만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제가 정술로 쳤을 때는 한 58만에서 55만이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무기를 그 보술용 무기를 못 구해가지고 조금 딜이 낮은 거지. 지금 현재 단일에서는 정술보다 보술이 낮습니다. 로그를 확인하시면은. 그래서 지금 거의 1억 딜을 마크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은 폭풍이 가장 딜이 우선시가 높죠. 19%. 그리고 번개화살이 15.6%. 또 전기장렬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용암채집 예전에 비해서 용암채집이 좀 떨어진 편인데 그래도 이 4개까지는 확실하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고요. 화염충격은 지속효과가 조금 칼질이 되는 바람에 좀 약해지긴 했는데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피레침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영웅 특성으로 피레침도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딜이 이제 끝난 상황에서 51만을 이제 마크를 했고요. 52만 정도? 그랬고 순위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근접 공격, 늑대가 공격하는 것도 3.9% 가까이 되죠. 그리고 깨어나는 폭풍, 이제 영웅 특성에 들어가는 거고, 폭풍 일격은 좀 딜이 낮습니다. 2.6%. 그렇지만 폭풍 일격으로 소용돌이랑 뭐 여러 가지 버프 같은 거 띄워줄 수 있고, 스테고파도도 이제 띄워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한랭의 일격도 이제 1.5%. 냉기 충격도 이제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필러에서 이제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한랭의 경우로 강화해서 냉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와우 헤드에 올려져 있는 거랑 이제 똑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와우 헤드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원소 레이 단일이랑 물리 단일이라고 또 다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소 단일은 이제 여기 이제 파멸의 바람이랑 거센 바람 이쪽 라인을 안 찍는 거고요. 물리는 이제 여기를 찍는 건데 데미지 차이가 좀 뭐 엄청 크지 않다고는 하는데 지금 로고를 보면 대세가 다 원소로 돼 있어요. 거의 100%가 원소로 돼 있고 영웅 특성도 폭풍 인도자로 이제 돼 있습니다. 뭐 토템수스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힐러용인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하고 약간 바뀐 게 이제 태고 파도가 약간 칼질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노리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일반 공격력의 175% 번개화살 강화 그런 의미만 있겠네요. 이걸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로 이제 정정을 하고요. 그래서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토리미 기원으로. 지금 번개화살과 연쇄 번개 공격력 20% 강화인데 그게 이제 폭풍 인도자 영웅 특성 때문에 그 토림의 기원을 이제 채용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아주 강해집니다.
더군다나 폭풍이 이제 뜨게 되면은 그게 또 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몰아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 전압 축적은 솔직히 별로 좋지 않은 이제 소형들이 치는 무기 중첩을 돌려봤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이게 투 포인트가 좀 아깝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워낙 이제 이거보다는 여기서 오중첩, 여기서 이제 가속인데 요게 이제 번개화살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또 폭풍을 강화시켜주는 이제 토림의 기원 쪽으로 대세가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건드릴 게 없고 요거만 좀 바뀌었다 스타일이.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 딜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